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3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37일차고요. 네, 더 시스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282페이지의 전문가를 믿지 마라. 네, 또 볼게요. 20대 후반때 내 목에 이상한 혹이 하나 생겼다. 목에 이상한 혹이 하나 생겼어요. 탁구공만한 한 만한 한 크기의 혹이었다. 나는 의사를 찾아가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고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암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군요. 엑스레이 촬영 예약을 잡아 드릴게요. 나와 비슷한 이유로 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의사는 손에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환자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별 문제가 없는 경우 환자가 의자에서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 곤잘레스 씨 희소식이네요. 엑스레이가 깨끗해요. 존슨 부인 아무 문제가 없군요. 모든 게 좋아요. 다음은 내 차례였다. 애덤스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아이고,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사진으로 판단할 때 일종의 후두암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뒤이어 의사는 그냥 혹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때는 그냥 별것도 아닌 혹이 엑스레이 상에서 암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 일정을 잡아주었다. 검사는 일주일 후였다. 그 일주일간 나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다름없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혼자 살고 있었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방 하나짜리 아파트가 내 세상의 전부였다. 긴 일주일이었다. 검사 당일 담당자가 조직 검사 과정을 설명했다. 시간은 기어가듯 흘러갔고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담당자는 혹시 바늘을 찔러 넣은 다음에 액체를 뽑아낼 거라고 설명했다. 피가 비치면 암일 가능성이 높았다. 맑은 액체가 나오면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일 뿐이야 라고 했다. 바늘이 들어갔다. 담당자가 혹 안의 액체를 뽑아내는 시간이 다시 느릿하게 흘렀, 흘렀다. 주사가 시야 밖에 있어 보이지 않았다. 뭐라고 말 좀 해봐. 이 개자식아. 액체를 뽑으면서 결과를 알았을 텐데도 담당자는 다 뽑아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리겠다. 주사기는 깨끗한 액체로 가득했다. 별거 아니네요. 담당자가 말했다. 나머지도 뽑아보죠. 몇 분 뒤 목에 작은 반창고를 붙이고 병원을 나오는 내 눈에는 세상이 달라 보였다. 죽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쵸? 좀 그럴 것 같아요. 웃고 계신 우리 원미정님은 수술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느낌이 뭔가 비슷하게 왔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좋아질 거니, 더 좋아졌고, 앞으로도 뭐 계속 좋아질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아집니다, 더. 뭐 숙제 다 적었어요? 발표할 거? 적어야 됩니다. 예.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음식은 저보다 훨씬 더 맛있고, 각성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음식도 더 맛있어지고, 짜증스러웠던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짜증이 나지 않았다. 그쵸. 다시 태어난 느낌이신가 봐요. 나무가 저토록 경이로운 생명체였다니, 찬 공기에 살이 아리지 않고 마냥 상쾌하기만 하다니, 이렇게 나는 전문가들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르죠. 그들도 검사해봐야 알죠. 그쵸? 근데 오래된 숙련이 진짜 경험이 많으면 보고도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정확해야 되니까 이제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검사해야죠. 그래서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게 기계.
그쵸? 기계고 컴퓨터고 AI고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보다. 저는 사람이 더 정확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경험보다는 훨씬 더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라이브에 댓글 400개를 달았다니. 이게 뭐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도 사람보다 어쨌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신뢰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신뢰가 가는 게 테슬라. 처음에는 뭐 그 되겠어. 자율주행 위험해. 위험하다고 생각할 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그 느낌과 그 방어를 하거나 방어 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운전도 잘해야 되고. 근데 훨씬 데이터를 가지고 카메라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훨씬 더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 정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더 신뢰가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전문가 사람들보다 일단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전문가를 상대하는 일은 늘 까다롭다. 저 전문가는 정직한 사람일까? 능력은 있을까? 적중률은 얼마나 되는 사람일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전문가의 판단은 쉬운 일에는 98%의 확률로 옳지만 복잡하거나 정체불명이거나 새로운 일에는 50%만 옳은 것 같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목소리 문제가 생긴 내게 심리학자가 신경 안정제를 권했을 때 나는 이 상황이 전문가가 절반은 틀리는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 복용을 단호히 거절하고 약에 덜 의존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당시 결정은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직관적인 심증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의 패턴을 인식하는 습관에 낙관주의가 더해진 결과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음, 그쵸. 직관적인 심증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패턴을 인식하는 습관. 내가 어떤 패턴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도 내가 누구인지, 그쵸? 어제 1주차 공부하면서 내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밖에 있는 거를 보다가 이제 현재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 잠재 의식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내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저 무의식까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거기서 다 해결이 되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 그 그냥 태어난 그대로 팔자 그대로는 팔자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완전 무의식까지 바꿔야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인식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육감,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패턴 인식을 경험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어떤 패턴 인식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 크로코 내셔널 뱅크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새로 들어온 인턴 하나가 어떤 동네에 사느냐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괴상한 이론을 주장했는데, 괴상한 이론,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영향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까요? 아니면 미칠까요? 미칠까요? 맞아요. 미칠까요? 네. 어,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 계상한 이론을 주장했기에 나와 동료 직원들은 그런 그의 생각에 실수를 금치 못했다. 그의 계획은 이랬다. 룸메이트를 몇 명 구해서 집세를 나눠내는 한이 있더라도 부유한 지역에 있는 최고의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면 나머지 일은 마법처럼 알아서 풀릴 거라고 했다. 물론 그는 성실히 일하고 학교에 다니고
법을 준수하며 성공에 필요한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나갈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진짜 부자가 될 때까지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기막힌 계획을 통해야만 실제 성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게 있죠.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기 때문에. 그죠? 에너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 그죠? 선생님 직접 만나는 그 에너지 빛이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보질 못해요. 그냥 뭐, 그렇지. 물질만 본다는 거죠. 그냥 눈, 코, 눈 큰 아저씨. 그, 목요일 날에도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이경수님 뭐 같이 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경수님한테 자기도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시는데, 아이고, 남편분이 그 눈 크신 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 크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만 볼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빛.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부자로 사시는 부자 동네에 계시는 분들의 빛이 아무래도 밝죠. 근데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거 관심종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할머니 있잖아. 엄마한테 가봐, 말이야. 할머니, 아직 해야 돼. 가만히 있으려면 여기 있고, 아니면 엄마한테 가셔요. 응? 데려다 주고 올게요. 안 되겠어요. 두두 떨어졌다고? 이게 두두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동네에 사느냐.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권, 그쵸? 강남권에서 송파구, 그 옆에. 그러니까 지방을 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 어차피 이렇게, 특별시에 살고 있으면, 특별시가 바뀌면 광역시에 살고 있으면 서울, 그쵸? 그, 어, 거기서 더 지방으로 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힘든 건 있거든요. 진짜 들어오는 게 이제 소수로 들어오죠. 진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집값도 다르고, 뭐, 이제 돈의 에너지의 크기도 다르고, 뭐 다 크죠. 근데 그만하게 살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예전에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처음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강남에 집을 사지는 못해도 강남권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남 안에 있는 고시원에서 살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 안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예,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최고 직급까지 가셨어요. 예, 결혼 전에 그랬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영향이 있어요. 그게 에너지라서. 볼게요. 나는 주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그를 놀려댔다. 사실 그 계획만 제외하면 그 인턴은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자들과 함께 해야 부자가 된다는 계획은 멍청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부자 이웃들과 교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기가 본 바에 따르면 삶에는 패턴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사람은 주변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맞죠? 이거 맞아요. 주변 사람을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나는 누구랑 주로 통화를 하고 누구랑 놀지?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그 주로 이제 보면 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런 걸 안 보는 거야. 안 보고 뭐야? 나하고 내가 편안한 사람과 만나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올해는 새로운 패턴에 좀 더 의식이 괜찮은 분들을 제가 전보다는 의식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전보다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혼자 스스로. 그냥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왜냐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랬을 때 뭔가 그 안에 내면에 아, 저 사람이 어떤 그 잠재의식은 자기의 어떤 사건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은 자기들 본인들이 알지만 아, 왜 저런 의도로 이 사람 얘기를 하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얘기를 왜 하지? 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게 그 의도가 밑바닥에 다른 게 있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발표를 막 이래 하시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 이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은 내면에 다른 게 또 있구나. 그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옛날에는 너 그거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척 되게 하고 있잖아. 옛날엔 잘난 척 했는데 지금은 아는데 속으로만 알고 넘어가요. 패스. 저만 아는 거죠. 옛날엔 잘난 척 했더라면. 그래서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잘 달라지는데 뭔가 어, 달라질 사람들, 달라지는 사람들, 메인의 그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전에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전에는 제가 보니까 아, 좀 부자,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밀어내는 경향이 밀어냈죠. 경향이 아니라 밀어냈었던 거죠. 아, 맞다. 그 사람도 참 좋았었는데 내가 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밀어냈고 아, 이것 때문에 밀어냈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제 가수를 더 편하게 하려고 아직 제가 뭐 100%까지 되면 100%까지 더 돼야 되겠죠. 올 여름 지나면 100%더 될 것 같아요. 100%가 더 될 것 같아요. 올 여름만 지나면. 그런 과정에 또 겪어야 되는 것들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지나고 나면은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가 어떤 사람을 하느냐, 그게 이제 부류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또 라이브 방송을, 아유,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아, 예, 낮에도 좀 해야 되겠다. 그, 이렇게 많이 사람들 몰리는 그, 보고 있는 직장인들, 주부들, 뭔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찾는 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챗GPT에 물어보면 그 시간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에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바뀌어가듯이. 근데 저는 늘 보는 게 저는 그거예요. 음, 이렇게 뭔가 한계가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이 그래도 높으신 분의 강의. 근데 저는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럼 선생님 강의를 찾아요. 제가 또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성공의 8단계,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중간중간에 해놓으신 것들. 그거를 또 온라인은 또 제가 또 막 그거 다 잘라가지고 막 그냥 온라인에 그 잘라가지고 민균 사장님이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거 다 들으면서 막 캡처해가 그 사이사이를 다 자른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이셨어요. 되게 줄이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의식이 높으신 분의 성공에 관련된 것들,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듣고 메인이 제일 기준이 저는 선생님의 기준이 호키스 박사님이듯이 저는 저의 기준에 성공과 모든 의식인 선생님, 멘토 선생님의 어떤 기준을 보고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춘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기준을 맞춘다 하지만 또 주변에 누구와 식사를 하고 누구와 얘기를 하고 누구랑 같이 노느냐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못 봐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놀아요. 그 편하거든. 그게 편하거든요. 그럼 그게 늦어지고 아주 많이 늦어져요. 아주 많이 늦어져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는데 요번에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왜 불편한 건지, 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왜 불편한 건지, 내가 불편함이 뭐가 왜 있는지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메인의 어떤 그 부분에 가지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존재이긴 하나, 어떤 큰, 뭐, 팀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그 메인의 어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보는 게 이제 중간 또 메인 이렇게 있거든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지가 굉장히 많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사업을 하면 사업의 그 위에 스폰서하고 매일 통화를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상담을 해야 돼요. 그쵸? 상담들 요새 좀 안 했어요. 그쵸? 네, 미팅도 좀 해야 돼요. 미팅도 해야 되고, 누구랑 더 소통을 하면서 내가 사소하게 있는 감정에 걸리는 것도 상담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얘기 안 하고 있어.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얘기해.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 감지를 하고 있어. 툭툭 쳐봐.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또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얘기를 좀 해주는 경향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누구와 다 자주 전화하는 거 소통하느냐. 누구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그게 이제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닮아간다는 거. 닮아가는 게 아니라 편안한 사람, 나와 닮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와 닮은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저는 요새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한편은 재밌는 거는 또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왜 부딪힐까?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면에서. 또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셨다는데, 아, 이분은 이런 환경에서 같은 어떤 그런 게 또 있구나. 또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에너지가 맞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이씨, 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 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나를 더 사랑해야, 나를 더 사랑해야 그들이 편안해지는구나. 그런 것도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유유상종, 그쵸? 또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큰 바위 얼굴을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큰 바위의 얼굴이 될까? 큰 바위에 그죠? 큰 바위의 얼굴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큰 바위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쵸? 누구를 보고 이렇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몇 년 뒤에 나는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 활동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는 경험을 한다.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이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그때 나는 이런 모임이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됐다. 모임의 규칙 중 하나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요? 모임의 규칙 중 하나가 뭐예요? 나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나쁜 영향력. 근데요,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쁜 영향력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걸 알면, 그쵸?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그냥 내가 외로울 때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좋은 거야. 그 외로움이 있는 애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요. 제가 한참 바쁠 때 우리 막내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이 셋째를 안 낳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셋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티멜리트 되면은 셋째 놓는데요. 근데 저는 셋째까지는 내가 다 관심을 주는데 좀 역부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일까지 있으니. 애만 보면 몰라요. 집안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일에
일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셋째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6학년 때인가 연락이 왔어요. 뭐 애들이 뭔가 무슨 사고를 치고 있다고. 이거 보니까 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엄마가 잘 챙겨주지 못하고 엄마가 바쁜 애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모여요. 신기하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는 어디 갔대요. 갔는데 다 보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서 뭐 문제가 있고 혼자 있고 막 그런데 막 갔는데, 자기가 거기에 갔는데 너는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돼요. 뭐라고 여긴 너는 여기 왜 왔냐. 자기도 보니까 엄마 아빠 다 있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가족이 다 있고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 갔다가 다시 왔대요. 어디 이제 뭐 이렇게 모임 단체 뭐가 있었는데 갔다 다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왔는데, 그러면서 너는 왜 왔냐 그러고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다시 왔어요. 왜 갔냐면 제가 할머니한테 완전히 키워졌잖아요. 근데 할머니 그러면서 엄마 잘해주거든요. 제가 아빠도 잘해주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이면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버려졌다고 뭔가 무의식에서는 그러는 거죠. 무의식에선 그러는데 가보니 자기는 멀쩡한 거예요. 가정환경이.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유유상종으로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려면 누구와 소통을 잘 했을 때 솔직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성공의 가도로 가게 돼요. 근데 그냥 나 혼자 생각대로 신념대로 나는 잘하고 있어. 아이고요. 어쭈구리예요. 난 잘하고 있어. 어쭈구리. 그 체면 당한 대로 가고 있는데 나는 체면 당한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요. 체면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어가면서 그래도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가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쵸?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떠냐 따라서 나도 그쪽으로 끌개장으로 끌려간다. 끌개장이 있어요. 끌개장이 좀 불편해도 내가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 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3분이네요. 네. 화요일 날 대구 수업이고요. 그다음 18일, 그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좀 초대에 집중하셔가지고 선생님도 오신다 그랬어요, 어제. 선생님도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150명 더 하자. 그래서 선생님도 오신다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일주일 동안 초대도 좀 많이 더 해주시고요. 그쵸? 네, 다들 좀 오세요. 손명란님, 백선녀님, 시문아님 오실 거고, 어제 김미주님 못 오셨네요. 그쵸? 네, 또 좀 다 참석 좀 하셔가지고, 네, 참석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3월 7일, 8일 다 외우셨죠? 시크릿 있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